피부관리, 윤곽관리 5만 건의 임상 누적을 갖고 있고 엄마와 딸 2대가 함께하는 아피코스마 최영희 원장입니다. 피부가 좋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제가 저희 샵에 방문한 고객님을 대상으로 한번 그 요약을 좀 해봤어요. 살펴봤더니 이분들이 매일 하는 루틴이 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 그래서 피부는 저녁에 클렌징을 잘 지워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영양소를 공급받기도 하고 수면을 통해서 세포 활성도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첫 번째로 뭐가 좋은가 하고 봤더니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건강한 각질층을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건강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 수분이 적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시고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걸 또 체크해 봤는데 충분하게 물을 마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외선을 잘 차단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물론 안내도 했지만 그거를 꾸준히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쓰시라 최소한 매일 쓰는 20에서 30%의 SPF 지수를 갖고 있는 걸 사용하시고 특별하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운동을 하루 종일 밖에서 할 경우에는 50 지수를 사용하되 4시간마다 발라줘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계속 발라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가랑비에 옷 젖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담에.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거지만 실천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클렌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내 피부, 본인들 피부에 맞게 용도에 맞게 클렌징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녁 세안은 모든 피부 타입은 유성 수성 세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선크림하고 선크림하고 비비 정도밖에 안 발랐어요. 전 메이크업 안 했기 때문에 저녁에 그냥 폼 클렌징으로 끝내요.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물론 처음에 약간의 그 노폐물이 쌓이겠지만 이게 누적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피부가 칙칙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은 용도에 맞게 내가 오늘 메이크업을 진하게 했든 안 했든 저녁에는 유성 세안, 클렌저, 밀크 클렌저라든가 오일이라든가 피부에 맞게 선택을 해서 클렌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나로 다 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타입에 해당되고요. 아침 세안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악건성이고 그 다음에 예민한 피부면서 건조한 피부는 아침에 물 세안하셔도 돼요. 단 어젯밤에 약산성 클렌징 4.5에서 5.5에 해당하는 약산성 클렌징을 세심하게 하신 경우에는 아침에는 그렇게 물 세안을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T존 부위만 그러니까는 이마, 코, 턱에가 피지가 많으신 분은 그 부위에 클렌징을 해서 적절하게 클렌징 러빙을 해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폼 클렌징을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안해야 되는 유성 세안을 해야 되고 수성 세안을 해야 되는 피부는 지성 트러블 피부는 아침 저녁 그리고 10대 20대는 반드시 아침에 유성으로 기름으로 지워줘야 돼요. 그리고 폼 클렌징 해주셔야 돼요. 왜냐 밤 동안에 피지 분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잘 사용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실천이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를 위한 내 피부를 위한 괜히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10분 정도 투자를 해준다면 동안 피부를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 두 달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넘기시고 두 달 넘기시면 습관이 되고 6개월을 넘기시면 내 몸에 배서 자동 반사적으로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피부로 선사를 할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니까 수분 공급을 제대로 잘하고 있어요. 이분들 보니까 수분크림 2개 정도는 갖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알로에 같은 거 간단히 그 집중되어 있는 성분,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그 유분이 섞여 있는, 그 다음에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라든가 뭐 미백에 효과 있는 뭐 요런 조금 성분이 추가된 크림을 또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분을 최소한의 성분만 있는 화장품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수분을 주기 위해서 히아루론, 뭐 베타글루칸 이런 것들은 피부 면역에도 좋거든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성분의 어, 수분 젤 타입, 수분 크림, 그다음에 또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들. 그래서 아주 성분이 많이 30가지 막 이렇게 들어있는 화장품은 선택하지 않고요. 내가 목적으로 하는 수분 크림이다. 만약에 그러면 히아루론이 추가되면서 베타글루칸이라든가 또 세라마이드라든가 이런 거는 수분을 보습을 해주기 위한 성분이거든요. 적어도 막 30가지, 50가지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어디에서 또 알러지를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화장품을 선택하시라. 단 최소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장품을 선택하시면 큰 낭패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고 있으시더라고요, 다들. 근데 제가 알려드리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10년, 20년을 실천하고 있는 걸 요번에 이제 이걸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최소한 2가지 정도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20에서 30 정도 대의용으로 사용하시고요. 40에서 50 정도는 외부 활동, 레저 활동, 뭐 하루 종일 뭐 바깥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덧발라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뭐 무기자차가 있고 유기자차가 있고 이런 차이 있죠.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이 만들어질 때 햇빛을 차단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러니까는 산란시켜서 햇빛을 반사시켜서 만드는 화장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내 피부에 흡수가 돼서 햇빛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2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물리적인 그 유형으로 만들어진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예민 피부에 적합해요. 피부에 흡수가 안 되고 반사시켜 버리니까, 햇빛을 반사시켜 버리는 거니까 피부에는 무해하겠죠. 그리고 또 화학적인 거는 정상 피부한테는 좋아요. 이 성분은 이보벤존하고 옥시벤존인데 미국의 괌, 하와이 이런 데서는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해변만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와이나 괌 여기는 해변에 산호초를 파괴한다 해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뭐,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은 흡수가 이렇게 쫙 밀착이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밀리질 않는다는 거. 요게 좀 장점이긴 한데 정상 피부는 괜찮지만 이렇게 예민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피부는, 또 내가 가끔씩 트러블이 난다 하신 분은 안전하게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들어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2가지를 2개를 가지고 쓰시는 걸 최소한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제형이 로션 타입이 있고 스틱 타입이 있고 또 스프레이 타입이 있어요. 무스 타입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할 때라든가 외부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게 스틱형. 근데 단점은 코라든가 이런 사이사이 주변에는 좀 바르기가 곤란해요. 그때는 손으로 이렇게 펴서 바르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스프레이형은 코나 눈, 입으로 좀 들어가니까. 그리고 분사를 했을 때 흡착이 쫙 되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션과 스틱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주 우리 요즘에 봄볕에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 강렬한 햇빛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선택해서 내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동안 피부로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외선 차단제 이 2가지 팁을 드렸는데 실행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겠죠. 우리 모두 좋은 피부, 예쁜 피부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